TV는 사랑을 싣고는 남성 토탈 패션 노바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성민입니다. 얼마나 더우셨어요? 네. 오늘 상당히 더우셨죠? 근데 이게 여름은 덥다 하면서 또 이렇게 청량 음료를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나면서도 네. 여름하면 또 싫다 이런 분들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글쎄요, 여름에는 휴가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글쎄요. 여러분 휴가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멀리 가지 마시고요. 저희 TV는 사랑을 싣고와 함께 하면서 더위를 잊어보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TV는 사랑을 싣고 오늘 나와주실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드라마, 영화에서 아주 활발한 연기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신데요. 시원한 청량음료처럼 톡톡 튀는 분이십니다. 미녀 탤런트 김혜리 씨입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주 건강미 넘치게 아주 범죄 태우셨는데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나오실 분은 또 요즘 월드컵 때문에 아주 잠을 설치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네. 이번 우리나라 월드컵 대표팀도 아주 좋은 성적을 냈죠. 예, 그 대표팀의 코치직으로 있다가 요즘 포항제철 감독으로 이제 친정으로 다시 돌아오신 감독입니다. 허정무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쪽으로 좀 나오시죠. 아유, 또 이렇게 공까지 이렇게 들고 나가시네. 참, 여기 좀 서주세요. 네. 이번에 우리나라 월드컵 대표팀도 성과 상당히 좋았어요. 글쎄 전부 좋다고 그러는데 네. 상당히 아쉽습니다. 아쉬워도 아마 국민들은 꼭 16강에 못 드는 아쉬움도 있었지만은 그 최선을 다했다는 그 모습을 보고 상당히 박수를 많이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틀란타도 상당히 더웠죠? 아틀란타가 아니고요. 네. 달라스였어요. 달라스였어요. 달라스가 예. 상당히 더웠습니다. 더웠죠. 그러니까 허정무 씨는 지금 더위를 쫓아다니시는 분 같아요. 좀 그런 것 같네요. 네, 월드컵 끝나고 또 우리나라에 돌아오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더웠잖아요. 네. 뭐 휴가 계획 있습니까? 아니 저희는 휴가가 다 끝났고요. 네. 끝났고 지금 이제 후반기 시즌을 대비해 가지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김혜리 씨는 휴가 계획 세우셨어요? 글쎄요, 저희는 항상 휴가라는 게 따로 없잖아요. 시간 날 때마다 여가를 즐기는 정도인데 얼마 전에 외국에 잠깐 나갔다 왔어요. 쉬는 네.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때 좀 즐기다 왔어요. 요즘 드라마는 예, 드라마는 얼마 전에 밥을 태우는 여자가 끝고요. 네. 지금 영화 계약 커플 개봉 앞두고 있어요. 네, 김혜리 씨 이제 바쁘신데도 오늘은 또 꼭 만나야 하는 분이 있다고 그래서 나오셨는데 누구세요? 제 국민학교 때 동창인 장영아라는 친구인데요. 네. 그동안 제가 정말 많이 찾고 싶었어요. 네. 근데 이유가 제가 있을 텐데. 이유라기보다도요, 워낙 좋아했었고 네. 네. 그동안 그래서 제가 일단은 연예인이니까 네. 예. 연예인을 빌미로 어. 신문이고 어디고 내가 좀 찾아봐야 되겠다. 어. 그래가지고 여러 번 했는데 못 찾았었어요. 아, 신문을 네. 내셨어요? 예, 제가 뭐 스타 고백 같은 거 할 때도 내고 그랬는데 네. 못 찾았었거든요. 이게 신문에 낼 만한 무슨 비밀이 있었어요? 예. 그런 비밀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말로 아실 게 아니고. 예. 자, 그럼 우리 김혜리 씨의 비밀이라고 할까요? 네. 그 추억의 앨범 살짝 한번 볼까요? 네. 시원한 눈매, 소탈한 성격, 미녀 탤런트 김혜리. 88년도 미스 코리아로 선발되면서 방송과 인연을 맺은 그녀는 밝고 거침없는 연기로 우리에게 친근감을 주고 있다. 그런 그녀의 국민학교 시절 비밀스런 추억 얘기를 들어보자. 작가이셨던 어머니는 내 앞에서 항상 글을 쓰거나 책을 읽으셨는데 그 때문인지 나도 무엇보다 책 읽기와 공상을 즐겼다. 그러다가 가끔씩 나는 책 속의 주인공과 현실의 나를 착각하고는 내가 안드로메다 별에서 온 공주라고 한다든가 하는 터무니없는 말을 해서 사람들을 항상 깜짝 놀라게 만들곤 했다. 또 난 남자애들에게 지는 것을 무척 싫어했다. 내가 더 크지? 아니야,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커. 아니야. 그지, 연진아? 그럼 철수가 더 크지. 아니야. 하지만 인해 작전에는 이길 수 없는 법. 영아야, 철수가 자꾸만 나보다 키 크대. 너희들 왜 해리를 괴롭히니? 철수, 저 조그만 게? 그럴 때마다 바람같이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었던 친구 장영아. 그래.
부잣집의 큰딸이었던 영아는 나를 늘 동생처럼 데리고 다니며 챙겨주었다. 의젓하고 조용하던 영아, 왈가닥이고 남자 같던 나. 우리 둘은 비록 성격은 달랐지만 서로를 무척 좋아해서 방과 후에도 꼭 붙어 다녔고. 이것 봐, 더 작지? 야, 이것 봐봐, 이게 더 작아. 같은 아파트에 살았기 때문에 종종 서로의 집에 가서 잠을 자기도 했다. 아니, 왜? 넌 이 다음에 커서 무엇이 될 거야? 나? 영아, 너부터 말해봐. 나? 난 이 다음에 커서 현모양처가 될 거야. 넌? 아까 현모양처가 뭐야? 몰라. 아무튼 좋은 거래. 난 박사님이 될 거야. 아니, 난 의사가 될래. 아니야. 난 커서 꼭 미스코리아가 되고 말 거야. 넌 될 것도 많다. 에이, 욕심쟁이. 모두 다 이룰 수는 없었겠지만 우리는 정말 꿈도 많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게는 정말 잊지 못할 사건이 생겼다. 혜리야! 혜리야! 왜? 천장에서 물이 새. 뭐? 정말이네? 엄마 천장에서 물이 새요. 빨리요. 아니 천장에 물이 새다니. 영아야 오줌 쌌구나. 괜찮아. 아니 어디 가면 수박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지? 아니, 내 앞에서 그렇게 의젓하던 영아가 그런 실수를 하다니. 그 후 영아는 이사를 갔고 그날이 마지막이라고는 생각 못했지만 우리는 다시 만날 수가 없었다. 철없던 국민학교 시절, 나와 함께 뒹굴며 놀던 오줌 싸기 친구 장영아. 영아야, 혜리는 영아가 정말로 보고 싶다. 아니, 눈물이 글썽글썽. 글쎄 말이에요. 아니, 김혜리 씨가 눈물 쌌대요. 오줌 싼 거 이렇게 뒤집어 씌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그 당시에는 그 지리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이불에다 했습니까? 요에다 하고? 그때가 여름이었어요. 여름이었는데 네. 항상 밤늦게가 같이 있으니까요. 네. 많이 먹었었나 봐요. 근데 네. 자다가 일어나니까 얘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냥 너 왜 이러고 있니 했더니 천장에서 물이 새서 잠을 못 자겠대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전 천장에서 물이 새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엄마한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날은 그냥 어떡하니 영아야 천장에서 물이 새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나가셨어요. 얘가 조금 다른 게 그건데 그리고 저는 정말로 천장에서 물이 샜다고 생각하고 지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영아가 아무리 너보다 언니가 어른스러워도 애기는 애기다 그러시면서 아마 쉬를 했나 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저 때가 모르는데. 몇 학년 때예요? 국민학교 가면 3학년 때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늦대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도 계세요. 허정문 씨는 몇 살 때까지 못 가리셨어요? 글쎄 저는 나면서부터 가렸던 것 같아요. 나면서부터 가리는 사람은 없고. 국민학교 4학년 때 정도 가리신 것 같아요. 말씀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김혜리 씨 아까 그 재연하면 보니까 좀 엉뚱하셨나 봐요. 별나라에서 왔다 그러는데. 제가 좀 어렸을 때 좀 엉뚱했대요. 네.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한참 그때 외국 애들하고 막 놀았었어요. 동네에 이제 여의도에 살았었는데 그때 외국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외국 애들하고 놀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만 타면은 타가지고
괜히 막 혼자서 영어를 해요. 근데 하루는 동네 아줌마가 같이 타셔가지고 그 아줌마 때는 제가 영어를 잘한다고 느끼셨나 봐요. 어린애가 하니까 너 미국에서 몇 년 살았니? 물어보셨대요. 그러니까 제가 네 17년 살았어요. 내가 좀 들통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국민학교 때? 네. 그런 것도 있었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수영을 좋아했었어요. 네. 근데 저희 동네에 수영장이 있었는데 못 들어가잖아요. 돈을 안 주니까 집에서 맨날 안 보내주니까. 그래가지고 몰래 이제 천막을 뜯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저녁 때쯤. 근데 몰래 들어가다가 잘못해서 옷이 그냥 덤펑 빠져버렸어요. 근데 이대로 들어가면 엄마한테 정말 혼나는 거예요. 밤에 나가면 너무너무 많이 혼을 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수영장 안에 지금도 여의도에 있는데 네. 성모 마리아 상이 서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말리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밤새 그거를 말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팥주소에 신고하고 난리가 났죠. 안 들어오니까. 네, 알고 봤더니 거기서 옷 말리고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개구장이었나 봐요. 네. 네. 그 장영아 씨가 아까 그 재연 화면을 보면은 말괄량이었고 아마 그 많이 뒤에서 챙겨주고 다니는 네. 친구였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오늘 그 오줌 싸게 친구를 찾는다 그러면 그 친구가 혹시 연락이 되면 나올까요? 저 나와도 걱정이에요. 솔직히 창피하지가 정말 안 나오지 않을까요, 혹시? 창피한 것보다도 차라리 제가 오줌을 싸가지고 지금 창피하면 괜찮겠는데. 아니 장영아 씨가 오늘 혹시 나온다면 그게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누가. 네, 지금 서로 말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네. 지금 만나면은 어떤 게 궁금할까요? 제일 궁금한 게 그 사건도 궁금하지만 네. 시집 갔는지 안 갔는지 궁금하고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김혜리 씨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장영아 씨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운 소꿉친구 영아야, 어디선가 이 글을 본다면 내게 꼭 연락해주길 바란다. 김혜리 씨, 장영아 씨를 이렇게 애타게 찾고 있는 김혜리 씨의 마음을 영아 씨가 알고 있을까요? 어쨌든 하늘은 알고 계신가 봅니다. 제가 생각보다 쉽게 장영아 씨가 살고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곳에 와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주 쉽게 찾았는데요. 제가 보고 싶던 것만큼 저를 안 보고 싶어 했나 봐요. 저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왜 저를 안 찾았을까요? 글쎄 말이야. 한번 예, 보자. 저기 네? KBS에서 왔는데요. 잠깐만.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기 장영아 씨 댁 맞나요? 네네. 아, 그럼 어머님 되세요? 네. 김희지 씨 기억나요? 어머님이시네요. 네, 많이. 기억나세요? 저기 그 장영아 씨 국민학교 친구 여전히 중에요. 고우세요. 김혜리 씨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네, 여름도 국민학교 같이 다녔어요. 국민학교도 같이 다니셨고. 네. 근데 김혜리 씨가 지금 장영아 씨 굉장히 보고 싶어 하셔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영화도 참 찾았는데 예. 잡지사에 연락하니까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포기했죠. 아, 영아 씨도 그렇게 찾으셨어요? 찾았어요. 네. 그러면 영아 씨 계세요? 결혼했어요, 작년에. 결혼하셨어요? 결혼했어요. 작년에. 네. 김혜리 씨, 장영아 씨는 결혼하셨대요. 지금 김혜리 씨는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는 같이 안 사시고 다른 곳에 사시겠네요. 성북동에 살아요. 아, 성북동에 사시고. 김혜리 씨, 아기 이렇게 탁 안고 나오실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안 나오세요? 저기 잠깐만요. 여기 장영아 씨 댁 맞죠? 예, 저기 KBS TV는 사랑을 싣고에서 나왔는데요. 문 좀 잠깐만 열어주시겠어요? 네. 장영아 씨 맞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기도 있어. 너무 귀여워요, 아기가. 글쎄. 김혜리 씨.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기 그 국민학교 친구분 중에 김혜리 씨 기억하세요? 김혜리요? 예. 예, 알아요. 그 지금 탤런트도 하시고 예전에 예. 미스코리아도 나가셨던 예. 그분이 친구셨잖아요. 굉장히 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달라고 정말이요? 믿을 수가 없는데요. 왜 믿을 수가 없으세요? 저를 기억하리라고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아, 전혀 생각 못 하셨어요? 예. 보고 싶진 않으셨어요? 너무 보고 싶었죠. 그런데 저기 애기 좀 이렇게 보여주세요. 예. 김혜리 씨 여기 애기 보세요. 장영아 씨는 벌써 결혼해서 이렇게 예쁜 애기도 이게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네, 아들이에요. 아들이래요. 아,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저기 김혜리 씨 못 만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예, 국민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아, 그때 이후로는 전혀 못 만나셨어요? 그때
제가 이사를 가서 예. 청량리로 이사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6학년 때는 혜린네 집으로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 적도 있고. 예. 그러면 너무너무 오래간만에 만나시니까 김혜리 씨한테 하실 말씀이 너무너무 많을 것 같거든요. 딱 처음에 만났다. 그럼 어떤 말씀 하고 싶으세요?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너무. 네. 네, 우리 김혜리 씨는 지금 계속 눈물을 이제 기쁨의 눈물이 좀 터졌다는 데 대해서 그리고 우리 장영아 씨도 만나면 막상 무슨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우리 김혜리 씨는 장영아 씨가 이 스타디오에 나오는데 무슨 말 하실 것 같아요? 아무 말도 못할 것 아무 말도. 그럼 방송 못 하는데 두 분 다. 뭐 어떤가 여러분들 한번 박수로 한번 모셔볼까요? 나와주세요. 어떡해. 네, 앉으시죠. 네, 좀 앉아주시죠. 네. 야, 세월이 이렇게 오래되니까. 김혜리 씨 이렇게 마이크 좀 잘 좀 찾으시고. 네.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그리고 그때 자, 리포터가 여기. 와서 오셨을 때 뭐 만날 수 있다는 게 제일 기뻤지만 그것보다도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저를 기억해 준다는 사실이 너무 고맙고 기쁘더라고요. 여전히 언니 같아요. 김혜리 씨가 그렇게 찾았다 그러는데 전혀 모르셨어요? 몰랐죠. 알았으면 제 쪽에서 연락을 했을 텐데요. 저도 몇 번 했었어요. 네. 이제 잡지 모델로 나와서 전화 연락을 해보니까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래서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아유 못 만나겠구나 생각을 하고 제 쪽에서 그냥 체념을 했거든요. 네. 그 학교 다닐 때 그 모습 보고 비슷합니까, 김혜리 씨? 네,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예. 어때요, 그 김혜리 씨 또 이렇게? 영화 그대로예요. 저는 살이 좀 쪘어요. 애 낳고. 살은 좀 쪘어요. 근데 여전히 언니 같잖아요. 천장에 물이 샜다 그러는데 기억하세요? 어떻게 하고 한기가 했어요. 아니요, 제가 아마 그날 수박을 많이 먹었었나 봐요. 어떻게 나 신랑 보고 있어요. 괜찮아. 아침에 일어나니까 척척하더라고요. 막 순간 아무리 친한 친구지만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또 어머니까지 아실 텐데 어떻게 너무 창피해가지고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별 생각을 다 했죠. 근데 결국은 나중에 아까는 좀 재밌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알게 되셨어요. 네. 그래도 혜리가 괜찮다 그러면서 창피하지 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사실은 뭐 창피한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그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든 것 같아요. 6남매 중에 5번째인데 옛날에 그 어른들은 왜 키 씌워가지고 옆집 보냈잖아요. 네, 그 소금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런가요? 창피 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조금 늦대는 분. 근데 조금 늦되신 것 같은데 결혼은 빨리 하셨어요. 네. 그게 아마 어릴 때부터 얘기하는 게 참 무서운가 봐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현모양처라고 했고 혜리는 미스 코리아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저는 아직 멀었지만 혜리는 이렇고 저도 빨리 결혼을 해서 애도 낳고 네, 했습니다. 아니 상당히 이렇게 모습이 현모양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의 꿈을 다 이루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현모양처 꿈이었는데 현모양처가 되셨고 그리고 또 미스 코리아. 근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 김혜리 씨는 그 미스 코리아 꿈을 갖고 있었습니까? 옆에서 볼 때 어땠어요? 네, 그리고 어릴 때부터요. 네. 모델도 하고요. 그래서 모델도 하고 네,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동경도 했었고 제가 볼 때 충분한 자질이 있다고 저도 봤었어요. 평범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 뭔가 하겠다 했는데 나오더라고요. 미스 코리아예요. 그래서 네. 그때 처음 알아봤어요. 근데 왜 이럴 때까지 글쎄 연락이 안 된 게 좀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살면서 예. 기억하려고는 생각을 못했죠. 체념한 후에는 네. 그 뭐 찾으면 얼마든지 찾았을 텐데 혜리가 뭐 몰라라 할 것 같아서 용기가 안 났었죠. 아니 근데 두 분이 만나서 이렇게 즐거워하시는데 허정무 감독께서 뭐 옆에 이렇게 땀을 흘리고 있습니까? 덥네요. 아 더워 진짜 더워.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상당히 덥게 보실 거예요 지금. 굉장히 더워요. 네, 아이가 아까 있던데요. 네. 어리던데 몇 개월이나 지금 됐어요? 만 4개월 됐어요. 네. 남편분한테도 네. 김혜리가 내 친구다 이런 얘기 해본 적 있어요? 얘기했었죠. 네.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됐네요. 신랑이 어떤 사람이야? 저는 중매를 했어요. 네. 중매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니까 좋아요. 혜리 너도 빨리 해. 이제 전 든든해요. 그 신랑 친구들이 있으니까. 친구들 지금 열심히 TV 보시면서 김혜리 바쁘실 것 같아요, 앞으로. 바빠야 돼요, 전. 어린 시절에도 이렇게 연기자 자질 같은 게 좀 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 표현에 우선 솔직하니까요. 그 면에서도 우선 남들하고 좀 달랐고요. 뭐든지 지지 않고 열심히 하려는 걸 봐도 연예인이 뭐 다른 것이 다 중요하지만 성실한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그때 아마 그래서 지금 그렇게 좋은 연기자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김혜리 씨는 요즘 또 영화 찍고 있는 게 예, 지금 이종원 씨하고 영화 계약 커플 얼마 전에 촬영 끝냈고요. 계약 커플. 네, 네. 개봉 앞두고 있어요. 네. 우리 김혜리 씨도 결혼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타입의 남성 좋아하십니까? 저는요, 일단 묵직하고 묵직하면 일단 남자답면서 몸무게가 몇 킬로 정도 나가야 됩니까? 저보다는 많이 나가야 되는데 저 많이 나가요. 예. 그리고 또 남들한테 정말 신임을 줄 수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눈이 높으세요. 우리 장영아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친구 만났는데요. 네. 뭐 해주고 싶은 얘기라든가 연예인의 길을 가는 것도 좋고 결혼 생활도 선배시니까 뭐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뭐 한진희 씨 경우도 그러신데요. 요즘 보면은 어느 특정 분야뿐만이 아니라 그 연예계 전반에 걸쳐서 재능을 갖고 활동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혜리도 보면은 탤런트로, 영화 배우로, 뭐 모델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볼 때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열심히 일한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요. 또 그에 앞서서 그런 사람이 제 친구라는 게 참 자랑스러워요. 네. 하지만 혜리 자신은 그보다 더 큰 포부와 목표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소망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극적으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어릴 때 그 우정을 변치 않고 서로 간직했으면 합니다. 네, 김혜리 씨도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제일 미안한 건요. 그 얘기에서 정말 미안해요. 만약에 그 에피소드가 없었으면 저를 그렇게 강렬하게 기억하지 못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좋은 지금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정 변치 마시고요. 네, 그리고 꼭 중매 해주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호감님 아주 MIS 였습니다. 앉아주시고요. 여기 축구공이 있는데요. 축구공이 있는데 그동안 아주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월드컵. 뭐 방글라데시에서는 그 뭐 죄수들이 월드컵 안 보여준다고 폭동을 일으키고 그 G8 정상회담도 30분이 중단이 되고요. 네. 그리고 폐쇄 사회인 그 이란에서도 이번에 월드컵 생중계 방송을 해줬답니다. 이렇게 아주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황선홍, 뭐 이렇게 뭐 서정원, 뭐 이렇게 조진호, 뭐 여러 아주 반가운 이름들이 있는데. 글쎄 전부 이제 모든 분들이 만나는 분들마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정말 잘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서 굉장히 미안한 거예요. 네. 우리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조금 더 잘해가지고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정말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굉장히 좀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쑥스럽고요. 네. 우리가 좀 더 잘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운 감이 들고 그래요. 그 선수 시절에 볼 차실 때하고 이번에 그 코치로 월드컵에 나갔을 때하고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제가 이제 선수로 86년도에 나갔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90년도에 트레이너, 이번에 코치로 갔거든요. 근데 세 번 다 끝날 때마다 그 아쉬움만 갖고 왔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정말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자 하고 갔었는데 참 선수들은 열심히 해줬어요. 최선을 다해서 해줬고 정말 그 더위에 하나도 이 부끄럼 없이 했는데 그래도 남는 거는 꼭 아쉬움밖에 안 남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 어느 그 한계, 그 벽을 넘지 못한 그런 그 아쉬움 같아요. 네, 정말 축구 인생을 살고 계시는데요. 축구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저는 좀 늦었어요. 네. 사실 이제 중학교, 사실은 제가 이제 중학교를 2번 다녔거든요. 아, 2번을 다녔어요? 네, 뭐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많아요. 근데 오늘 그 고백을 드리자면 제가 목포중학교를 졸업하고요. 집에서 제가 1년 쉬었었어요. 우리 진도군, 제가 고향이 진도인데요. 섬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군 체육대회를 했어요. 면대항 체육대회죠. 그래서
있는데 그 면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그 면 대표로 좀 나와서 뛰어달라고. 이제 제가 국민학교 때도 육상 선수로 나가고 뭐 이랬기 때문에 아마 그걸 기억했던 분들이 이제 부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했는데 그때 마침 그 허윤정 씨라고 저희 삼촌뻘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아마 포워드로 상당히 유명하시던 분이죠. 그렇죠. 이제 이 축구 팬들은 아마 대부분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그분이 그 대표 선수도 하셨고요. 홍콩에 처음 우리나라에서 그 홍콩 세미프로에 처음 진출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그 이제 그 경기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보고선 끝나고선 부르시더라고요. 불러가지고 갔더니 너 어디 사는 누구냐. 그래서 저 어디 사는 누구입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누구시냐, 부모님이 누구시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누구십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 형님 아들이냐고. 그러니까 저희 그러니까 삼촌뻘 되시는 분이에요. 삼촌뻘 되시는 분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중에 아버님하고 오라고요. 그래서 나 아버님하고 같이 만났어요. 그 서울로 올라오게 된 계기가 그렇죠. 거기서 만나가지고 불을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참 가죽 끈으로 맸던 공인데 그때 유일하게 이제 그분이 갖고 계시던 게 이제 요즘처럼요. 이렇게 좋은 공이 아니었죠 그때는. 좋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이 끈이 없던 공이 처음 생겼어요. 네, 그 당시에. 네, 그걸 이제 주시면서 연습하고 있으면 부르겠다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뭐 몇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괜히 그냥 한 말씀 하시고 가셨구나. 그리고 그러던 차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69년도예요. 그게 69년도 1월인데 연락이 왔어요. 올라오라고. 그래서 아버님하고 이제 저하고 같이 올라갔죠. 올라와서 중동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1년 쉬고 또 중학교를 그렇죠. 들어갔고요. 그때 이제 그 중동 중고등학교의 감독 선생님이 유판 선생님이라고 대표 선수도 하시고 유판순. 예, 유판순입니다. 그분이 이제 맡고 계셨는데 저를 그분한테 소개를 시켜주신 거예요. 오늘 그 뵙고 싶은 분은 어떤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중학교 시작하고 그 다음에 유판 선생님이 영등포 공고로 가셨어요. 축구 명문이죠. 그렇죠. 그 영등포 공고가 원래는 이제 창단이 그때 다시 재창단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판 선생님이 가셨는데 그때 가시면서 저를 이제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그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거기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오늘 뵙고 싶은 분이? 네, 최수철 교장 선생님이라고요. 그분은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분이고 저한테 많은 은혜도 주셨지만은 참 그 저희 진로에 대해서 큰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신 분이에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진도에서 이 볼 하나에 아주 희망을 걸고 홀로 상경을 해서 25년 축구 인생의 문을 연 허정무 감독의 소년 시절 재현해봤습니다. 네, 같이 보시죠. 악바리 승부사 허정무. 가족과 함께 있는 그는 다정한 남편으로 자상한 아빠로 평범한 가장과 다를 바 없지만 일단 그라운드에 서면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로서 그리고 명감독으로서 고생이라곤 전혀 모를 것 같은 미소년 같은 얼굴. 그러나 그에겐 남모를 고난의 순간들이 많았다고 한다. 남들보다 늦게 축구를 시작한 나는 기본기조차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해서 늘 혼나기 일쑤였다. 나라 처리 못하고 인마. 너 허정무 이리 와봐. 자식이 그따위로 해가지고 막 버틀어서 내려가. 그따위로 하려면. 자식이 그거 공을 차는 거야 뭐야 인마. 늦게 시작한 만큼 다른 선수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는 마음 편히 쉴 여유가 없었다. 매일 새벽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잠든 선배들 몰래 개인 연습을 했던 나. 계속된 고된 훈련으로 심신은 피곤했지만 평생 후보 선수에 머무를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서 잠의 유혹을 가차없이 뿌리쳐야 했다. 철저히 내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시간.
꼭 해내고야 말겠다는 집념으로 연습이 아무리 힘들어도 난 지칠 줄을 몰랐다. 온몸이 땀에 흠뻑 젖을 만큼 뛰고 나면 간간히 떠오르는 옛 생각들. 칠남매 중 넷째인 나는 목포 중학교를 졸업하고도 학비가 없어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해야 했고 막노동판 일까지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해야 했다. 그러다가 내가 축구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먼 삼촌의 소개로 만나게 된 영도 중학교의 최수철 교장 선생님. 그분은 내가 축구 선수가 되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다. 처음 축구를 시작한 나를 쳐다보던 동료들의 경계심 어린 눈초리. 그러나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겠다는 가족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꾹 참고 축구 선수로서의 꿈을 키워나간다. 피나는 연습으로 실력을 쌓은 나는 3개월이 지났을 때 팀 내에서 베스트로 인정받았고 비로소 본격적인 축구의 맛을 알게 되었다. 누구보다도 축구를 사랑하셨던 최수철 교장 선생님은 합숙 생활에 외롭던 내게 늘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다. 경무야, 이리 좀 와봐. 너 말이지? 저기 가서 골킥 좀 봐. 어? 자, 빨리 뛰어. 선생님들의 점심 내기 축구 시합이 있는 날이면 교장 선생님은 의례 내게 골키퍼를 시켜주셨는데 거기에는 남모를 깊은 뜻이 숨어 있었다. 경무야, 이리 좀 와봐. 야, 오늘 수고했어. 어? 선생님 말이지? 네, 오늘 특별히 용돈 줄 테니까 받아도 임마. 어? 선생님은 유난히 자존심이 강한 내게 용돈을 줄 구실로 배려를 해주신 것이었다. 그렇게 영도 중학교를 다닌 후 나는 영등포 공고에 진학하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고교 축구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고3이 되면서 나는 청소년 대표로 선발됐고 비로소 태극마크를 가슴에 안고 그라운드를 누빌 수 있습니다. 졸업을 앞둔 중 여기저기서 스카우트 열풍이 불었고 나 또한 진로 문제를 두고 고민하게 되었다. 가정 형편 탓에 은행 팁을 가기로 결정했던 어느 날 삼촌 아드님 같으면 은행에 보내시겠습니까? 생활비고 학비고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종무 아버님, 우리 종무를 대학에 진학시킵시다. 종무야, 운동을 제대로 하려면은 공부도 잘해야 된다. 알았지? 종무야. 너는 아무 걱정 안 해. 교장 선생님의 설득에 난 소원하던 대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고 그것은 내 인생에서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 연세대학교 2학년 시절 국가대표로 선발된 것을 시작으로 난 각종 동남아 대회에서 골잡이로 명성을 날렸고 또한 네덜란드에 진출해 한국인의 저력을 널리 과시할 수 있었다. 생각하는 축구를 강조하는 허정무 감독. 굿슛. 좋아. 어? 이런 거를 공격들이 말이지 나와서 맨날 멍하니 있지 말고 자꾸 서로 간에 얘기하고 만들어야 된다고. 앞으로 있잖아. 선홍하고 라데 저 상해 같은 경우는 그가 스타 플레이어로서 그리고 명감독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전 중학교 시절 최수철 교장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이니라.
아주 화면 마지막에 반가운 얼굴도 많이 나와요. 홍명보 선수, 뭐 황선홍 선수. 가르치시느라고 상당히 힘드시죠? 이게 참 힘들어요. 제가 할 때는 저 혼자서 그냥 생각하고 부족한 거 있으면 그걸 또 반복 연습하고 그랬는데 이게 직접 남에게 전달해가지고 이해시킨다는 게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 부인 되신 최민아 씨 상당히 반갑네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반가워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혹시 별명이 뭔지 아세요? 본인 별명이? 제 별명은 이제 친구들이 막 약 올리려고 부를 때는 똥개라고 그러고요. 이제 원래는 이게 똥개라는 별명이 제가 고향이 진도다 보니까 거기는 또 사람이 좀 더 유명하잖아요. 이제 사람보다는 개가 진돗개가 유명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진도 출신이고 참 좀 축구를 또 이렇게 하고 들어가서도 상당히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진돗개라고 했어요. 뵙고 싶어하는 최수철 선생님은 또 어떤 인연으로 만나게 됐습니까? 제가 이제 가가지고 아까 잠깐 나왔지만은 교장 선생님이 저에 대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주셨어요. 아주 애정이죠. 그러니까 이 운동할 때도 제가 이제 하고 있고 개인 운동하고 그러면은 선생님은 일찍 나오시다 이제 많이 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저를 좀 이뻐해 주셨어요. 그리고 막 운동하다 보니까 커피도 쏟을 때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걸 보시고 좀 가끔가다 용돈도 주셨고요. 또 그런 용돈뿐만이 아니고 저희 진로에 아주 제일 큰 가교 역할을 하셨죠. 가는 거 대학으로 보내주시고. 대학으로 가면은 뭐 학비를 대주신다 그랬는데 학비를 대주셨나요? 실제로 이제 학비는 학교에서 전체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염려는 없었는데 그래도 저에 대한 진로를 갖다 바꿔주신 게 저로서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 다행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수철 선생님 한번 모셔봤어요. 어서 나오세요. 잘 계세요. 죄송합니다 못 찾아뵙고. 괜찮아요. 좀 앉아주세요. 네, 저기 아니, 이쪽으로 오시고요. 마이크를 차시고요. 허감독께서 마이크만 찾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이 지금 몇 년 만에 만나시는 거예요? 제가 9년 만에 만났습니다. 네. 9년이 됩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이제 용돈도 주시고 막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요. 허정무 감독이 뭐가 좋아서 그렇게 제가 도와주셨어요? 지원 도와준 건 없고 선생이 학생한테 돈을 그냥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키는 거죠. 한번 해봐라. 근데 공격만 하지 말고 골키도 좀 해봐라 해서 그걸 하는 걸 보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고 또 대상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선수보다 열심히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저 다 끝나고 다른 아이들은 씻고 들어가게 되면 씻지도 않고 그 어두운 컴컴한 데서 혼자서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그렇게 이제 많이 도와준,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키워준 허정무 감독이 물론 자기 생활이 상당히 바빴지만은 9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연락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느끼는 심정은 어떠셨어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왜냐면 하면 허정무가 지금은 한 학교의 허정무가 아니라 물론이죠. 국가적인 허정무인데 지금도 저는 걱정되는 것이 자기 팀이 성적이 못 오를 때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포철팀에 대해서 걱정하지 뭐 다른 허정무에 대해서 걱정해 본 건 없고. 그 당시는 오히려 실업팀에 가는 게 더 유행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대학으로 갔던 거는 조금 후에 미리 앞날을 내다보고 대학으로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대학을 가라. 하고도 운동할 수 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정무 정도면 연대 고대에서 서로 달라고 했습니다. 은행에 간다 하는 것은 공부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 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삼촌이 허윤정 씨를 만났어요. 만나서 아버지도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방에서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허윤정한테 내가 미안한 말이 있어요. 네 아들이라면 너 그렇게 보낼 수 있느냐? 너 정무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무것도 모르는 것. 또 유판순 선생도 얘도 좀 하나 같이 받아주시라고 나한테 부탁 하나야. 근데 허윤정 너를 보고 받아줬지 않느냐? 그리고 걔가 그때도 내가 보건대는 대상할 나이라고 난 인정했다.
근데 지금 와서 대학을 안 보내고 은행 보내겠다고? 나 그건 못한다. 네. 꼭 연고대 중에 하나를 택하라. 네. 무조건 대학 가라. 그 당시 물론 축구는 잘했으니까 예. 이제 뭐 오늘날 허정무 씨가 됐지만은 그 다른 분야는 어땠습니까? 뭐 공부라든가. 공부도 잘하죠. 네. 예, 공부도 잘했습니다. 이 운동선수를 생각하게 되면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잘합니다. 그 저희 학교에서도 그 보게 되면 축구 하다가 성적이 모자라가지고 예. 축구는 갈 수 없고 하니까 시험을 치고 성균관대 가나겠습니다. 가갖고 축구부로 가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선생님께서 허정무 씨 그 감독의 과까지 정해주셨다고 그래요, 대학에. 예, 제가 체육과를 가라고 그랬습니다. 예. 내가 그때는 뭔가 하면 각 대학에서 원하는 과로 오라는 겁니다. 좋은 과 다 그렇죠. 들어가는 거예요. 예, 좋은 과. 기자로. 근데 너 뭐 연세대 간다 하게 되면 뭐 상대 생각지 마라. 예. 체육을 해야지 체육과 가라. 그것밖에 없다. 근데 그렇게 과도 정해주시고 또 이런 말씀 하실 텐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예. 다 끝내고 학교로 돌아와라 이런 말씀 하실 텐데. 그렇죠. 그건 뭔가 하면 너희 아버지도 교육계 있으니까 너도 네. 교육계를 걸어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렇지만 지금 와서는 그저 한국의 허정무지 한 개인의 허정무 아니거든요. 네. 오늘 이 최수조 선생님이 땀을 많이 흘리시거든요. 오늘 땀 좀 닦아주세요. 네. 예치가 그럼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네. 앞으로 지금 그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또는 아니면은 그 제2의 허정무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 더운 날씨에 아주 열심히 뛰고 있는 그런 후배 선수 내진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말 참 이 뭐든지 최정상에 쓴다는 거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네. 근데 대부분의 요즘 선수들이 보면은 그냥 안일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안일하게 뭔가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갖는데 네. 자기가 분명하게 그 목표를 설정하고 네. 거기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네. 정말 노력하는 선수, 생각하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대부분이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들을 갖는데 참 그게 좀 요즘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구가 인기 품목이라니까 또 생활도 좀 풍족해진다 이런 생각하고 매달리는 사람은 좀 곤란하다. 땀을 많이 흘리는. 네. 우리 최수철 선생님 그 오늘 허 감독 만나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9년이란 세월을 전부 헐어버리시고 우리 허 감독께서 자주 찾아뵐 것 같아요. 근데 자주 뵈는 것보다 자기 팀을 갖다 좀 잘해서 성적 내면 그건 보는 것. 내가 바깥에서 보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졸업생들이 가서 이렇게 잘 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뭐 목적했더라면 그 이길 수 있는 걸 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 들고 이제 만나면 코치를 욕이나 좀 해놔야 되겠다 했는데 만나고 보니까 욕할 수는 없고 수고했습니다. 참 그만하면 우리나라 참 잘한 겁니다. 여건이 운동장이 제대로 있습니까? 잔디밭이 제대로 있습니까? 이런 데서 그런 선수가 나왔다는 것은 이건 기적입니다. 그걸 우리 국민들이 알고 또 국민들은 그냥 그 축구 선수들 나가서 연습하는 거나 그 시합하는 것은 한 번도 안 보고 무조건 지면 나중에 욕하고 그 구경 가야만 입장료를 내면 또 그게 돈이 돼가고 선수들한테 돌아가는데 그런 건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국민들이 이번 기회로 좀 축구를 사랑해 줬으면 그런 그렇죠. 바람입니다. 이제 좋은 선수나 지도자는 물론 타고나겠지만은 열심히 훈련을 해야만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 뒤에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또 감싸주시면 우리 한국 축구가 세계 무대에서도 빛을 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누구보다도 축구를 사랑하시는 최수철 선생님 그리고 허정무 감독님 오늘 자리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고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또 다음 주 화요일 밤 11시에 약속을 드리면서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계세요.